어린이집 낮잠 시간, 선생님만 아는 진짜 현실. 뉴스를 통해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들은 분들은 불안감도 크실 겁니다. 집에선 절대 안 잤는데 혹시 억지로 강제로 재우는 건 아닐까? 제가 지난 10년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재워봤잖아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부모님들의 흔한 오해와 낮잠 시간, 안전수칙, 꿀팁까지 알게 되실 거예요. 어린이집 낮잠 시간은 어떻게 시작될까?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일과는 보통 표준 보육과정과 평가제를 기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되게 비슷합니다. 점심 먹고 양치하고 화장실 다녀오면 본격적인 낮잠 준비는 끝.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조명이 어두워지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자기 이불을 찾아갑니다. 애착인형 쪽쪽이 보내도 되나요? 그럼요. 기관 생활이 처음이거나 예민한 아이일수록 애착 물건이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그런 것이 없는 아이라면 일부러 만들어 보낼 필요는 없어요. 어떻게 여러 명을 동시에 재울까? 사실 동시에 다 재우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은 가장 졸려하는 아이나 토닥임이 필요한 아이를 교사 양 옆에 두고요. 눈으로는 교실 전체를 살피는데요. 당연히 순순히 눕지 않는 아이들이 있죠. 장난감을 꺼내서 놀거나 누워있는 친구를 밟고 지나가기도 해요. 이럴 때는 보조교사나 원장님까지 지원 사격을 오십니다. 지우야, 이제 잘 시간이야. 장난감 정리해. 자고 일어나서 놀자. 김성재, 그만. 누워. 선생님, 나도 안아주세요. 하늘아, 잠깐 그림책 보고 있을까? 친구 재우고 갈게. 이런 식으로 너희 모두를 보고 있다는 표현을 해줍니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게 되는 꿀팁. 아이들마다 잠드는 포인트가 달라요. 눈썹 사이 콧대 살짝 쓸어주기, 머리카락을 결대로 껴주기, 귓볼을 만져주기. 이런 작은 스킨십은 아이에게 깊은 안정감을 줍니다. 가끔 남편한테도 해주면 사랑받는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아이 재울 때 한번 꼭 시도해보세요. 그런데 토닥이는 걸 싫어하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독립적인 아이들은 혼자 뒹굴뒹굴 거리다가 잠을 자요. 사실 교사가 아이들을 계속 토닥이고 재워주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요즘 분리수면 많이 하시죠. 부모도 편하게 자고 아이도 스스로 잠드는 능력을 키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린이집에서도 만 1세 반 2학기나 만 2세 반이 되면 무조건 토닥이지 않고요. 스스로 잠드는 힘을 길러줍니다. 교사는 옆에서 기다려주고 진짜 못 자는 아이들 위주로 가서 도움을 주고 있어요. 안 자는 아이 정말 따로 놀아줄까? 어린이집 입학 상담할 때 원장님들은 안 자는 아이는 따로 놀아줍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어린이집은 많지 않습니다. 안 자는 아이들을 봐주는 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담임 선생님 일할 때 옆에서 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만 0세에서 1세의 아이들은 낮잠 시간에 조용히 하기, 자는 친구 방해하지 않기를 실천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이가 울거나 소리나는 장난감을 만지게 되면 교실 전체 아이들이 다 깨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대신 36개월 이상인 아이들은 대화가 통하기 때문에 누워서 휴식을 조금 취한 다음에 일어나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색칠놀이를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아이 목소리가 커지면 쉿! 친구들 잘 때는 조용히 하는 거야 하고 알려주고, 그럼 아이도 그 규칙을 지킬 수 있어요. 보조 선생님들은 보통 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오전에 출근해서 낮잠 시간 전에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자는 아이들을 따로 봐줄 인력도 공간도 없는 어린이집이 대부분인 게 현실입니다. 낮잠 안 자려고 하는데 억지로 재워야 하나요? 낮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와 몸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에서 지내는 동안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기 때문에 낮잠을 안 자게 되면 오후 4시, 5시에 짜증과 때가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낮잠을 자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36개월쯤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잠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정상적인 발달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도 만 3세 반부터는 유치원처럼 낮잠 시간이 없는 곳도 많습니다. 낮잠을 자면 밤잠을 안 자지 않나요? 오히려 너무
피곤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나와서 밤에 더 잠들기 힘들어집니다. 적당한 낮잠이 밤잠의 질을 높여주죠. 단 낮잠을 지나치게 오래 자면 담임 선생님과 상담 후에 조금 일찍 깨워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 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님이 해주셔야 할 일이 있어요. 낮잠 이불을 선택하실 때는 너무 두껍거나 푹신한 차렵 이불은 피해주세요. 수면 습관 공유, 아이가 엎드려 자는 습관이 있거나 이불을 얼굴까지 덮는 습관이 있다면 키즈노트에 반드시 적어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훨씬 주의 깊게 살필 수 있습니다. 낮잠 시간에 교사는 뭘 하고 있을까? 아이들이 잠들면 교사의 휴식 시간일까요? 아닙니다. 아이들 식사 지도하느라 점심을 못 먹은 교사는 일단 식사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키즈노트 작성을 하고 보육일지, 관찰일지 등 서류 업무를 하게 됩니다. 가끔은 교사회의, 교육, 행사 준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휴게 시간이 1시간 있지만 아이들이 깰까봐 예민하게 귀를 열어두어야 하고 언제 뒤척일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마음 편히 쉴 수는 없었습니다. 좋은 어린이집의 낮잠 시간 모습. 제가 근무했던 직장 어린이집이나 체계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어요. 보조 인력 배치. 보조교사가 교실을 지키며 아이들의 수면 상태, 체온, 호흡을 관찰하고 담임교사는 교사실에서 서류 업무를 하거나 휴식을 취합니다. 또한 안 자는 아이들과 일찍 깬 아이들은 유의실에서 따로 돌봐주었습니다. 조도 및 사각지대 관리. CCTV에서 아이들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 완전한 안막 대신 적당한 조도를 유지하고 카메라 사각지대에 아이를 눕히지 않습니다. 일정 준수. 낮잠 시간 동안 교실을 비우는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음악, 같은 루틴이 반복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종의 조건반사처럼 자연스럽게 잠이 들어요. 따라서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집에 있는 날에도 원해서 지내는 낮잠 시간과 비슷한 리듬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를 안거나 업어서 또는 젖을 물려서 재우고 계신가요? 당장은 쉽게 재울 수 있어도 스스로 누워서 자야 하는 어린이집 환경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낮잠 시간이 불편해서 등원 거부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어린이집 등원을 준비 중이시라면 지금부터 미리 누워서 자는 연습을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아이 수면 패턴이 깨졌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키즈노트로 미리 공유해 주세요. 그럼 선생님도 아이가 왜 힘들어하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고 기분을 전환해 주거나 낮잠을 살짝 조절해 주는 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육아 파트너로 생각하고 아이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잘 자는 편인가요? 낮잠 때문에 고생하셨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육아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로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육아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